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다 굶었으니까 굶어도 별 불행한 줄 몰랐고 배가 고파서 하늘이 노랗고 할 때만 그때만 그죠? 십리길 학교 다 걸어 점심 굶고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밥을 찾아야지 이제 실용해. 찾고 찾아도 밥이 없어요. 그때부터 하늘이 노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열을 받고 어머니가 어디 갔을까, 누나가 어디 갔을까 막 열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이 상대적 불행보다 더 불행하다 그렇게 기억이 그래 안 해요. 지금은 격차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는요, 이 격차가 그냥이 아니고 이 격차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가 된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팔린 겁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을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노예가 되듯이 지금도 빈부격차를 가지고 사람을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 대해서 지배관계를 설정합니다. 설정해서 돈 때문에 사람이 자존심이나 건강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을 팔죠. 알게 모르게 팔고 아니면 통제됩니다. 통제돼 지배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심하면 인간성을 팔고 심하지 않아도 지배구조 속에서 적당하게 사는 요령주의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게 언제냐 하면 길 가는 놈 머리 깎을 때 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머리 깎이고 화장 요란하게 했다고 이렇게 망신 주고 말하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이 어디서 탄생했냐는 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것이 독재지만 권력이 사람을 모욕 주고 겁주고 또는 죽이고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 억압하고 지배하는 구조가 현중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을 그냥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요새. 근데 여러 가지가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는 막 그럭저럭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어찌할까? 나는 좀 고생되더라도 살겠는데 내 아이가 저 집 아이하고 저 집 아이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교육받고 있지 않을까? 교육을 못 받게 되지 않을까? 교육을 받더라도 불리한 조건에서 교육받지 않을까? 다음 내 아이가 취직할 때도 불리한 조건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죠. 교육에서 불리해지면 취직할 때도 불리해지고 사업할 때도 불리해지고 다 불리해지는 것이죠.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도 비교적 흔히 말하는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비교적 비슷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람은 불편한 겁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는 불편하니까. 그래서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도 오히려 그때는 교육 문제를 놓고 지금처럼 그렇게 날카롭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교육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 문제를 놓고 옛날 저희가 자랄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 날카로운 것을 어느 정도 보장하자면 일정 수준 이하로 낙오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장을 좀 해주면 어떠냐. 보장해주는 것. 적어도 아이 키우는 거는 특별히 쪽집게 가게까지는 국가가 안 해주더라도 괜찮은 교육. 요새 신형교실 있죠? 새로운 모델의 그 초등학교 교실. 그런 새로운 모델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20명 정도 데리고 하나하나를 관찰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교육 같은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점차점차 그 수준을 높여가고 몸 아플 때 병원에 맘 놓고 갈 수 있게 하고 의료보험이 있었는데도 큰 병은 해결이 안 됐죠. 작은 병은 해결이 다 되게 해놓고 큰 병은 해결이 안 되게 해놨었죠. 저희 정부 때 그걸 뒤집었죠. 큰 병 걸리면 의료보험이 완전히 해결해주고 작은 병은 자기가 부담을 좀 더하고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작은 병에 작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병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었던 거죠. 진짜 필요한 건 큰 병이 중요하죠. 큰 병. 큰 병 걸려서 600만 원 이상 되면 이제 정부가 다 내줍니다. 이걸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작은 병에 대해서 혜택이 줄어드니까 불만 가진 사람 숫자는 많겠지만 요건 내가 별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병 걸리면 몸 아플 땐 국가가 좀 책임져 주고 실업 부도 났을 때 국가가 뭐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부도가 나면 사장은 혼자 부도가 나지만 종업원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잘려 나오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국가가 뭔가 좀 대책 좀 세워라.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실업자가 앞으로도 부도가 좀 날 겁니다. 우리 경제 아직까지 크게 안 나고 있는데 이게 이대로 넘어가면 참 좋겠고 대개 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부도가 좀 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는데 그 부도로 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지난 5년 동안에 돈 많이 벌어놓은 부자들입니다. 딱 벌었는데 돈 될 만한 투자처가 없어서 투자 안 하고 꽉 쥐고 있다가 신규 투자를 새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서 지금 투자를 어디 할까 그게 내 고심입니다.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공기업 팔으라고 자꾸만 압력을 넣어요. 공기업을 왜 자꾸 팔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명분은 공기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거든요. 공기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들끼리 해먹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기업이 근데 효율성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공공의 서비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공기업을 민영화 시켜버리면 독점이 돼서 서비스 요금이 올라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공공성 때문에 공기업은 공공성 때문에 하는 것인데 민영화하라는 이유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민영화하라 이런데 사실은 먹고 싶은 사람이 민영화하라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공기업을 먹고 싶은 사람 누구겠어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경제가 부도가 좀 나면 챙기려고 준비해놓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국가는 뭘 해야 되냐, 정부는 뭘 해야 되냐. 실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쫓겨났을 때 이 노동자들을 좀 더 안전하게 말하자면 실업급여를 생활비를 조금 더 주고 생활비를 더 안 주더라도 교육비를 좀 더 주고 그 주는 기간을 좀 더 늘리고 그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 부자들은 기업 잡아먹을 부도가 날 때는 부자들은 기업을 잡아먹을 준비를 해야 되고 정부는 실업자 몰려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면은 사람이 실업을 했을 때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공부하고 내가 막노동 하다가 정말 목공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목공이라도 하면 그래도 얼마 더 받는데 여기 지금 산에 풀 깎으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풀 깎는 분들은 6만원 받고 전기톱 쓰는 사람은 7만 5천원 받아요.